자, 얘들아, 만나서 너무 반갑고, 이제 우리 7월 오늘부터 같이 수리논술 수업하게 되었죠. 근데, 일단 수업하기 전에요.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나는 수리논술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다. 네, 거의 대부분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 수업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지 좀 수리논술로 합격을 하실 수가 있는지, 합격한 친구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전략 어떤 식으로 짜셔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일단 30분 정도요, 공부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친구들아, 수리논술로 애들이 합격을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니? 그냥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최저를 못 맞춥니다. 자, 애들이 최저를 어느 정도로 못 맞추는지를 좀 먼저 보여드리기로 할게요. 자, 일단은 좀 낮은 학교부터 볼게요. 보통 이제 최저가 좀 많이 낮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2합 8등급 이런 학교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제외하고 2합 5등급부터 볼게. 자, 2합 5등급인 학교가 이제 뭐 엄청나게 많죠. 뭐 대표적으로 뭐 경희대, 건대, 동국대, 뭐 이대, 숙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이제 2합 5등급이면은 하나가 2등급, 하나가 3등급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요 정도 최저는 좀 잘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 애들이. 근데 실제로 얼마 정도 맞출 것 같아요? 실제로는요, 애들 한 50% 정도밖에 최저를 못 맞춥니다. 이것도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신기하게 건대는 한 60% 정도가 최저를 맞추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가 최저를 맞춰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보신 경쟁률이 예를 들어서 50대 1이다. 그러면 실제로 시험 보시는 경쟁률은 25대 1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최저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3합 7등급으로 좀 가보기로 하자.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서강대랑 한양대가 있죠. 자, 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 맞추고 나면은 어느 정도로 줄어드냐면은 경쟁률이 3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한 60% 정도 되는 친구들이 최저를 못 맞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강대나 한양대학교는 경쟁률이 조금 셉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경쟁률 100대 1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실제로 시험 보시는 경쟁률은 한 33대 1 정도의 경쟁률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서강대학교 경쟁률이고요. 한양대학교는 요거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애들 되게 최저 많이 못 맞추죠? 그러면 조금 더 올려볼게요, 학교를. 3합 6등급으로 좀 가볼게.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학교가 성균관대, 그리고 중앙대가 있죠? 자, 요 정도에서는 애들이 어느 정도로 최저를 맞춰줄까요? 요거는요, 놀랍게도 최저를 맞추는 애들이 4분의 1 정도밖에 없어요. 예, 보통 요 학교 경쟁률이 한 80대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 보시는 경쟁률은 한 20대 1 정도의 경쟁률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높은 데가 궁금하시죠? 또 어디가 궁금하냐면요. 그러면 4합 8등급인 고대는 어떨까? 이거 좀 심각하게 많이 떨어집니다, 경쟁률. 무려 6분의 1로 경쟁률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경쟁률이요, 보통 72대 1 정도 되거든요, 평균 경쟁률이.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 보시는 경쟁률은 한 12대 1 정도에서 시험을 보시게 되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경쟁률을 보시면 안 되시고요. 최저 맞춘 다음에 경쟁률을 보셔야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경쟁률에서 시험을 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최저를 맞춰주셔야지 되겠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요, 사실은 최저 때문에 거의 대부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치한약수의 경우에를 좀 볼게요. 여기서 이제 뭐 3합 5등급인 약대 이런 거는 사실상 좀 쓰시면 안 되는 약대입니다. 왜냐면 약대치고 너무 최저가 낮기 때문에 그거는 솔직히 최저가 줄어드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죠. 경쟁률이 줄어드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 중앙대학교 의대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최저가 굉장히 높습니다. 4합 5등급이에요. 그러면은 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최저를 애들이 어느 정도 맞춰줄까요? 이거 중앙대학교 의대에서 실제로 공개를 해준 바가 있는데요. 10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이 최저를 맞추면서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쟁률 300대 1 정도고요. 실제 경쟁률 30대 1 정도에서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거는 사실 의대 경쟁률 치고 말이 안 되는 경쟁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약대 같은 경우에 아주대 약대,
경쟁률 1000대 1이 넘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의치한약수 치고는요, 말이 안 되는 경쟁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치한약수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최저가 높은 학교를 쓰셔야지 논술로 시험을 보시는 데 의미가 있고요. 뭐 약대인데 3화 5등급이다. 이런 최저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의미가 없는 최저예요. 그거는 그냥 떨어질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최저가 높은 학교를 쓰셔야지 되시고요. 그럼 중앙대학교 약대는 어떨까요? 여기도 4, 5등급이에요. 약대 치고 말이 안 되는, 말도 안 되게 높은 좀 최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중앙대학교에서 공개를 해준 역사가 없어요. 너무 많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상에는 한 15분의 1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 정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6월 평가원 모의고사랑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보통 이제 이 점수는 내 점수가 아니야 라고 믿고 싶은 친구들도 되게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최저를 좀 넉넉하게 맞춘 학교 기준으로 쓰셔야 돼요. 제가 작년 친구들도 그렇고 제가 시대인재 재종반을 그 시작부터 좀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재종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6, 9월에는 최저를 맞췄는데 수능 가서 못 맞춘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6, 9월의 최저를 가까스로 맞춘 학교 말고요. 6, 9월의 최저를 좀 넉넉하게 맞춘 학교 위주로 원서를 쓰셔야지 됩니다. 그럼 진짜 억울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진짜로 병이 나서 시험을 못 본 거예요. 그러면 9월에 잘 봐 오시면 되세요. 근데 만약에 6월도 못 보고 9월도 못 봤는데 그거는 네 점수가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6월은 진짜 아파서 못 봤어. 그래. 그러면 9월을 잘 봐 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둘 중에 어쨌든 간에 하나라도 좀 넉넉하게 맞춘 최저가 있는 학교로 원서를 쓰셔야지 되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올해 조금 좋은 소식이 있죠. 무슨 소식이 있냐면 약대가 좀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가천대학교도 약대에서 아이들을 뽑고요. 그다음에 삼육대학교도 논술로 애들을 뽑고 있어요. 또 안 좋은 소식도 있죠. 좀 의대는 조금 줄었어요. 왜냐하면은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의대가 친구들을 안 뽑기로 했고요. 그리고 치대도 조금 줄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치대도 애들을 안 뽑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게 연세대학교가 조금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최저가 없으니까 한번 써보자가 되는 학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제 7월달이랑 8월달, 9월달, 3달 동안 좀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서 제가 여러분 논술 실력을 좀 파악을 해서 조금 합격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만 쓰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연대수리 논술이요, 문제를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운이 좋아서 붙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실력으로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대는 최저가 없는데 근데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제가 6, 9월 모의고 그거 이제 사실 목동고등학교의 친구이기는 했어요. 그리고 우리 조경 선생님 미안한데 잠깐만 저 애들 상태조사서 걷었죠. 네, 저 잠깐만 그거 좀 빠르게 좀 볼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그래서 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가 너무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좀 실력이 되는 논술로 조금 합격이 좀 되겠다 싶은 친구들만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나중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1대1로 다 같이 원서 쓸 거거든요, 논술 원서는. 그래서 그때 제 의견을 들어주시는 게 좀 좋으실 거고요. 실제 목동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친구 얘긴데 얘가 이제 6, 9월 둘 다 수학이 4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서 상담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좀 생각하는 자기가 갈 수 있을 만한 것 같은 인서울 쪽으로 다 써왔는데 얘가 이제 저랑 같이 배웠던 논술 점수를 보니까 논술 점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연대 한 장만 써보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좀 무서워서 못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엄마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무서워서 못 쓰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차피 논술 원서 6장 쓰는 거니까 그중에 한 장만 연대를 좀 써보자. 나는 얘가 연대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논술 점수가 워낙에 높아서 6, 9월 모의고사 점수는 수학이 4등급이었지만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은 5장은 이제 인서울적으로 쓰니까 1장 정도는 그냥 연대 선생님이 써보라고 하니까 쓰자. 이래서 이제 이 친구가 연대를 썼거든요. 그리고 붙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 등급이 나는 내 수학 등급이 6, 9월 둘 다 잘 안 나와서 내가 논술로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뭐 써도 되나? 그 판단은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이 1등급이어도 연대를 못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수학이 3등급인데도 연대를 제가 쓰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연대 과학논술 언제부터 시작하셔야 되냐면은 그럼 9월에 진짜로 연대 원서를 쓰시게 되면은 그때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연대가 과학이 20%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100점 만점에 20점이 이제 과학으로 들어가는 건데 전에 옛날 연대 시험에서는 100점 만점에 과학이 40점이었어요. 그때도 9월에 시작하는 친구들이 늦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무려 그거에 딱 반 들어가죠. 20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연대 시험은 참고로 10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월에 원서 쓰고 과학논술 시작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과학논술은 굳이 뭐 지금부터 출발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논술 기껏 지금 출발했는데 막상 수리논술 배워보니까 사실은 거의 수학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수학이 도저히 안 돼. 그러면 과학논술 왜 배운 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실제로 수학 논술로 좀 가능성이 있을 때 실제 원서 쓰고 나서 그때 출발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내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논술에서는요, 내신이 5등급 안으로만 들어오시면은 학교에서 불이익도 없고요. 반대로 내신이 아주 높으신가요? 이익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신이 5등급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 데나 다 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 저는 6등급인데 어떡해요? 그러면은 거기 한 학교 4개 정도 날라가거든요. 쓰지 말아야 되는 학교들. 이제 그런 거 제가 다 나중에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 저는요 내신이요 9등급인데요. 사실 9등급은 이제까지 못 보기는 했어요. 8등급까지는 봤는데 과학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8등급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8등급인데 어떡해요? 그래도 쓸 때가 많아요. 논술이. 예, 그래서 그거 내신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시고 내가 만약에 내신이 뭐 4점 몇 등급이에요. 3점 몇 등급이에요. 그러면은요. 뭐 논술에서는 불이익도 없고 이익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합격한 친구들 제가 자료를 좀 드렸어요. 엑셀 파일로 좀 드렸는데 잘 보시면은요. 무조건 1등급만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 9번 친구 보시면은 경희대 약대 합격한 애 지금 수능 수학 사실 2등급이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수능 수학 등급이랑 내신 등급이 표시가 안 된 친구들은 죽어도 내 수능 수학 등급과 내신 등급만은 밝힐 수 없다라고 인터뷰를 해준 친구들이에요. 이게 작년 자료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1등급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카대 의대 간 친구도 지금 수학 1등급이 아니고요. 그리고 건국대 수의대 간 친구도 10번 친구 보시면은 수능 수학에서 2등급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1등급이 아니면은 의치한약수는 꿈도 꾸지 말아라. 이거는 또 아니에요. 그러면 또 1등급이면은 뭐 아무데나 쓸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논술 실력에 따른 차이인 거지. 뭐 내가 1등급이니까 나는 연대, 한양대, 서강대, 의치한약수 이런 데로 써야지. 나는 3등급이니까 가능성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 19번 학생 보시면은요. 서강대 합격했는데 3등급인 그런 친구도 있고요. 한양대는 3등급이랑 2등급 되게 많죠. 그리고 이제 그 뒤쪽에 이제 좀 보시게 되면은 뒤로 가면은 또 애들 등급 좀 난리 나고 있죠. 뭐 건국대 그 4등급인데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 좀 애들 다 말을 안 해준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내신 점수도 지금 보시면은요. 내신 등급도 지금 거의 다 개판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내신이 높았으면 학종이나 교과로 썼겠죠. 그러니까 논술에서는요. 뭐 선생님 저 내신이 뭐 3등급대요, 4등급대요, 5등급대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네, 다 비슷한 내신 등급대. 그리고 불이익도 없고 이익도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작년에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건국대학교 수의대가 논술로 전국에서 6명을 뽑았어요. 작년에. 올해도 6명을 뽑거든요. 근데 선생님 반에서 3명이 갔습니다. 6명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올해 좀 친구들한테 좀 자랑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화여대 약대 수리 논술로 5명을 뽑는데 우리 반 친구들이 그중에서 2명이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있어요. 사실 이제 의대 중에서도 이제 카대 의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붙기가 힘든데 1번 친구 같은 경우에는 카대 의대랑 연대치대를 둘 다 합격한 요런 친구들도 좀 있었고요. 근데 보통 이제 요렇게 의대만 쫘라락 합격을 해 오는 요런 친구들은 거의 과학고 출신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7번 친구 대단하죠. 4개를 합격을 해왔어요. 고대 세종약대, 뭐 건대 수의대, 연세대, 고대 요렇게 4개를 합격을 해왔는데 어디를 갔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간에 그리고 참고로 그러면 여기 뭐 이치한약수 합격한 애들은 다 과학고 애들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2번 친구 있죠? 여기 지금 수능 수학 등급이랑 내신 등급 말 안 해준 친구. 이 친구는 일반 고등학교 친구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에 대해서 너무 좀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논술에 대해서 목적을 좀 잘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목적을 설정을 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논술로 한번 로또를 노려보겠다라는 마음은 버리셔야 돼요. 내가 3화 5등급이 나오니까 한번 로또를 노려봐야지. 이번에 중앙대 창의형이라는 전형이 고3이 전형을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또 의학대를 뽑으면서 최저도 없던데 한번 시도나 해볼까? 이런 마음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논술을 좀 시험을 보셔야지 되시냐면요. 정시보다는 잘 가보겠다. 요 생각으로 원서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논술 목적은요. 로또 막 내가 막 갑자기 나의 진짜 실력은 나는 수능 점수가 한 경희대 정도 갈 수 있는 수능 점수야. 근데 나는 논술로 한번 의대를 가보고 싶어. 이런 마음은 버리셔야 돼요. 가끔 그런 애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정시 점수가 한 경희대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나는 논술로 성대, 중앙대, 서강대, 한양대 요 정도를 한번 논술로 합격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논술에서 내가 최저만 맞출 수 있다고 최저가 없다고 해서 막 연대 약대를 써버리고 최저가 없다고 해서 뭐 중앙대 창의형 의대를 써버리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절대로 쓰시면 안 되시고요. 정시보다 일단 잘 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겠다. 어쨌든 수능보다 논술로 잘 가야 되겠다. 요렇게 원서를 쓰셔야 되고 그거는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선생님 반에서 논술로만 191건의 학생이 논술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공부가 좀 하기 싫을 때는 선배들의 수강 후기를 보시면 조금 용기가 많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수강 후기 읽어보시면은 근데 제가 수강 후기에서요. 연대 거는 좀 뺐어요. 연대 거 왜 뺐냐면은요. 연대 문제 겁나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 공부하다가요. 특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하는 이유가 내가 이 문제를 시험장에 가서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이유로 중도 포기를 하는 친구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논술은 만점 받기 위한 시험이 아니야. 그냥 남들보다 조금 잘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연대 같은 경우에 문제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합격 점수가 엄청나게 낮습니다. 낮을 때 정말 낮을 때는요. 20점도 100점 만점에 수학 점수가 20점도 안 되는 점수로 합격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연대가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수학 점수가 20점이 안 되면 올해부터는 그냥 꽈락을 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애들이 점수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연대 후기를 다 뺐냐면은요. 연대 후기 써놓은 친구들이 그렇게 푼 문제가 없는데 내가 합격할 줄은 몰랐다라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후기들을 많이 좀 작성을 해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논술이 여러분들이 나는 저 문제를 죽었다 깨나도 못 풀 것 같으니까 포기하지. 아니야. 그 문제를 만약에 자유롭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넌 그냥 연대 약대 쓰시면 돼요. 최저도 없고 그냥 제일 높은 연대 약대 쓰시면 되시고 근데 아니면은 뭐 중앙대 창의형 의대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논술에서 예를 들면 높은 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 풀고 합격을 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과별로 합격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심하게 나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연대처럼 문제가 어렵게 나오거나 성균관대처럼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합격 점수가 높은 과랑 낮은 과랑 3배 차이도 납니다. 그래서 낮은 과는 같은 시험지로 시험 보는데 100점 만점에 30점의 점수로 합격을 하는 과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과는 90점을 받고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과를 정하실 때 논술에서는 인기 있는 학과들은 피해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너무 높은 점수를 필요로 하는 과들이니까. 그리고 논술에서 반드시 피해 가셔야 하는 대표적인 과가 수학과입니다. 왜냐하면 수리 논술만 보잖아요. 옛날에 과학 논술도 같이 볼 때는 그나마 조금 과학 때문에 희석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리 논술만 보다 보니까 이
수학과, 나도 수학과를 졸업을 했지만 수학과 애들은요, 기본적인 오타쿠들이 많아요. 수학 오타쿠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다른 거 다 못하는데 수학 하나만 잘하는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정말 좋아서 하는 애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그래서 수학과만 항상 커트라인이 높아요. 학교에 상관없이. 작년에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 수학과가 경쟁률이 제일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수학과가 커트라인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수학과를 서강대학교 합격한 친구들 중에서 많은 친구들이 다른 학교로 빠져나갔었어요. 연대, 고대도 같이 합격하고 그리고 의치한ек수도 같이 합격해서 다른 학교로 빠져나갔었는데, 그런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서강대학교 뭐 수학과 커트라인이 낮아졌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대로죠. 왜냐면은 그래 봤자 몇 명 안 빠져나갔기 때문에 어쨌든 위에 있는 친구들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게 논술에서 너무 높은 과를 쓰시면은 안 되세요. 그래서 내가 논술에서 높은 과를 써도 되는 거는요, 그만큼 수능 점수가 받쳐주시면 써도 돼요. 그러니까 논술로 내가 떨어져도 상관없는 수능 점수를, 정시 점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논술에서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면 높은 과를 쓰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떤 친구가 나 이거 정시로는 좀 답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든 좀 올해 내가 좀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에서 과를 고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논술에서 진짜 점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양대학교에 제일 높은 과를 합격하시는 것보다 연대 제일 낮은 과를 합격하시는 게 더 쉬워요. 예, 이게 너무 점수 차이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또 이제 뭐 하나하나 수업 진행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입시 정보랑 다 이런 것 저런 거 드리고 할 텐데, 혹시 좀 논술에서 나는 이런 게 궁금했다 했던 싶었던 친구 있나요? 별로 없으시죠? 예. 자, 그리고 논술에서는 확통, 기하, 미적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요 7월 시작반에서 확통이랑 기하 수업을 해드렸거든요, 개념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요, 확통, 기하를 하다 보면은 7월이랑 8월이 다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확통이랑 기하만 했는데 8월이 가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올해는 좀 반을 모집하기 전에 조건을 걸었어요. 아마 대부분 미적 선택자일 걸로 생각을 하는데, 확통이랑 기하는 센 문제집 아시죠? 센 문제집에 제가 B단계도 안 바라고 C단계도 안 바라거든요. A단계까지는 좀 풀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좀 A단계 뭔지 아시죠? 엄청 쉬운 그 기본 문제들 많이 나와 있는 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별 생각 없이 풀 수 있을 정도의 확통이랑 기하는 좀 해오셔야지 됩니다. 예, 그래야지 논술 수업을 따라가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제가 작년까지 확통이랑 기하를 7월 시작반에서 개념부터 설명을 했더니 논술 문제를 풀 수가 없이 그냥 개념 설명만 하고 있더라고요. 확통이랑 기하에 대해서. 그래서 요번에 좀 그렇게 조건을 좀 걸었고요.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좀 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자, 지금 보통 이제 많은 친구들이요. 자, 정확하게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대부분의 합격자는 1월에 시작한 애들이 대부분의 합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합격 그 191건 중에 많은 친구들은 대부분 1월부터 논술을 시작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7월이니까 포기해야 되나? 그거는 아니죠. 대신 여러분들이 그 1월부터 시작한 친구들과의 6개월간의 그 간격이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메꾸셔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은, 여기에 이게 이제 주간 교재거든요. 굉장히 내용이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반에서 이제 정규반에서 했던 내용들이요, 좀 많은 내용들이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업을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지 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어사이먼트 숙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좀 그 기하랑 확통이 아무래도 조금 많이 안 되어 계실 것 같아서 기하부터 좀 연습해 보실 수 있는 문제를 드릴 거고요. 문제는 많이 드릴 건데, 다만 숙제는 이제 짝수번이나 홀수번 문제만 풀어 오셔도 만점으로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100문제를 드렸다 그러면 50문제만 풀어오셔도 만점으로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100문제를 드리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기하 문제를 받아봤어. 그래서 이제 짝수번 문제만 풀고 있었다. 그러면 1번에서부터 100번까지를 줬다고 해서 1번부터 50번까지 풀어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문제를 못 보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홀수번이나 짝수번을 골라서 푸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다 훑어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왜 문제를 굳이 2배를 드리냐면은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다가 나 이거 이만큼 풀어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고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친구들 그냥 스스로 더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는 조금 많이 드릴 거지만 숙제의 만점은 그냥 반 정도 풀어오시는 거 기준으로 만점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조금 수업이 7월 시작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를 겁니다. 예, 좀 우리가 못 나간 그 앞에서 나갔던 진도 중에 조금 이 중요한 것들을 좀 빨리빨리 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 진도는요, 미적과 수열 파트예요. 예, 특히 오늘은 좀 미분 파트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를 많이 해보실 거고요. 자, 그러면 요 책은 뭐냐? 요 책은요, 증명 워크북이라고 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증명들이 다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근데 교과서 외에 있는 증명도 있습니다. 논술에서 가끔 시키는 증명들도 있고요. 앞에 있는 요 이론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시고, 자, 뒤로 쭉 가보시면 38페이지 보시면은 1번 문제가 시작을 해요. 요 문제집은 160개의 문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가 쪽지 시험을 볼 거예요. 참고로 요거 1월부터 한 친구들 있죠. 걔네는 요거 3바퀴 돌아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거를 지금 한 번밖에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왜 요거를 3번이나 보냐. 160문제는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가셔야 되는 문제시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시작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숙제로 한번 160문제 보고, 그 다음에 전 문제 쪽지 시험으로 160문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랜덤 쪽지 시험으로 160문제 한번 보고, 요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요 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좀 빨리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반은 바로 쪽지 시험을 랜덤으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다음 시간까지 어디까지 공부해 오시면 되냐면 1번부터 여기 46페이지에 20번이 있어요. 1번부터 20번까지를 공부를 해오시면 되시는데, 증명이기 때문에 임의로 증명하지 마시고요. 뒤에 보시면 해설이 있어요. 해설지 보면서 하세요. 자, 수학 공부는 원래 해설지 보면서 하면 안 되죠. 근데 증명이니까 해설지 보면서 하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너가 임의로 네 방법대로 증명을 했다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푸실 때는 안 보면서 하시는 게 맞지만, 증명 숙제 하실 때에는 뒤에 있는 거 보시면서 하시는 거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중에서 12문제 출제할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미리 시험 문제도 알려드리고 범위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자마자 바로 쪽지 시험 보시면서 가시게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뒤에 답안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와서 쪽지 시험을 틀리시고 제가 다 같이 질문 받아드릴 거거든요. 그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같이 질문 받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강남에 살거든요. 근데 목동이 너무 막혀요. 너네 동네는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 엄청 일찍 옵니다. 제가 오늘도 한 4시쯤에 왔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도 한 2, 3시쯤에 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수업을 6시 반에 시작하니까 좀 일찍 오셔서 한 6시 정도부터 이제 교무실로 와서 개인적인 질문은 그때 해주시면 되시고, 워크북에 대한 질문은 같이 해주시면 되시고, 어사이먼트는 제가 따로 다 같이 질문 받는 시간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사이먼트가 만약에 질문이다 하시면은 미리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되세요. 요새 교육청 단속이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10시 땡 하면 여러분들 바로 집에 가셔야지 되시거든요. 그래서 미리 질문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6시 반 수업 시작하기 이전에 교무실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하나씩 좀 같이 공부를 1번부터 좀 해보기로 할 거예요. 또 여러분들한테 좀 요거는 조금 애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은 이제 좀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올해 조금 변화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부산대 같은 경우에도 원래 부산대 의대랑 약대 같은 경우에 부산 지역 학생들만 뽑았는데 올해부터는 서울 지역 학생들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 전형이 따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뭐 중앙대 뭐 창의형 인재 전형 이런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중앙대 창의형에 지금 되게 혹한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거 같은 경우에는 3명인가 뽑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정말 전국 수학 3등 안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예,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모두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전형은 솔직히 말해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기 수능이 4하 모등급이 나와. 그리고 논술 성적도 꽤 좋아. 그럼 중앙대학교 의대를 쓰는 거는 그건 합격을 목표로 써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은 저 30대 1이라는 경쟁률은 굉장히 좋은 경쟁률이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의치 한약수라면은 그거는 내가 합격을 목적으로 써볼 만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아주대 약대처럼 막 1000대 1이 넘어가 버려.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거야말로 정말 로또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정시보다는 잘 가면서 논술로 내가 합격을 좀 할 만한 학교랑 과에 써보시는 걸로 하실 거고, 논술 원서 아마 거의 대부분 6장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 보셨잖아요. 그럼 이제 학종 상담을 이제 차차 받으러 가실 건데, 학종 상담 받아보시면은 마음에 드는 학교 이름이 잘 안 나옵니다. 너무 학교가 좀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럼 6월 달에 내가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받은 등급으로 갈 수 있는, 좀 지원해 볼 수 있는, 최저 맞출 수 있는 논술로 갈 수 있는 학교를 알아보시면 학교가 굉장히 높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6개를 다 논술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6장 전부 다 학교랑 과 전부 다 저랑 같이 의논해서 쓰실 거예요. 예, 그래야지. 제가 사실 그걸 정말 하기가 싫거든요. 왜냐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걸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합격률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알아서 써라고 했을 때요, 정말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원서들을 정말 많이 써오시기 때문에, 예, 그럼 제가 무조건 낮추라고만 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아까 그 친구 보시면 이 친구는 인서울만 쓰려고 했지만 논술 점수가 좋기 때문에 제가 연대도 한번 써보자라고 권유한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다 낮춰야 되는, 말도 안 되게 좀 높이게만 써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서워서 좀 이상하게 원서를 너무 낮은 학교만 써오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쓰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또 하나하나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하나씩 좀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수업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